자, 아마 선생님들께서 시작하시다 보면은, 점차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터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서기 역할을 담당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본사에서도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나누면은 더 뭐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좀 더 재밌고 그러니까 한번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60쪽에서 지금 70쪽까지인데 요거 독서노트 저희 4주차죠? 요거 4주, 지금 이번 주가 3권 4주차인 거 맞죠? 맞죠? 네. 3권 4주차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서 70쪽입니다. 60쪽에서 70쪽 중에 혹시 조금 수업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저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기술지향주의라고 나오는데, 요거 토론할 때 조금 어렵지 않으셨었나요? 제가 좀 수업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좀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지아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기술지향주의라는 말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네네. 환경이 우선이냐, 기술 발전이 우선이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내용은. 음, 환경이 우선이냐, 발전이 우선이냐. 그러면 이거 기술지향주의라고 하는 게 환경이 우선인가, 발전이 우선인가, 이 내용도 해당되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그 환경이 안 좋아진 걸 우리는 이렇게 둘로 생각하잖아요. 기술을 퇴보시키거나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술 발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면 환경이 극복될 거다. 발전 이전으로 돌아가자의 내용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는 기술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요거를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요 내용이 아닌가. 근데 뭐 기술 발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는 안 나눴었고요. 네네네. 네,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네네.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뭔가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냐. 근데 음. 아이들도 뭐 여기서 뭘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나요? 얼마나 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기술 발전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네네 많이 하죠? 네. 그 음, 정도 수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더 해야 그러면 학생들은 기술 발전을 더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입장일 텐데, 그러면은 기술 발전을 이대로 멈추고 그냥 환경을 좀 돌봐야 된다 이런 쪽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졌어요. 아, 기술 그러면은 발전을 해서 네네. 이 망가진 환경을 되살릴 수도 있다. 음, 라는 친구도 있었고, 음,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음. 기술 발전에서 망가진 자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네. 이제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거 하면 더 환경이 파괴될 테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게 그러면 기술의 발전을 더 시킬 거냐, 이제 시키지 않을 거냐, 이런 류의 문제로 나아가는 건가요? 결국? 네네. 토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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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자호는 이거 어떻게 잘 되던가요? 정자원에서 채팅칠 동안 한번 권윤미 선생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권윤미 선생님께서는 좀 이거 어떠시던가요? 어,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됐고요. 네네. 그냥 일단은 기술지향주의라는 그 용어 자체는 처음 봤을 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 음, 지문에서 이미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됐고 또 저희 그 150페이지 명제판단 9번 문제에도 기술지향주의 내용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음, 예를 들어서 뭐 뭐 배출가스 때문에 뭐 탄소 배출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뭐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다 이거를 뭐 전기 자동차로 해결하는 거, 수소 자동차로 해결하는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줬고요. 음, 그리고 뭐 세계를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라면 인간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환경관인데 그게 이렇게 기술지향주의랑 환경을 생각하는 게 생태지향주의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큰 틀을 설명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토론을 할 때 오히려 반대측이, 그러니까 생태지향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토론 진행이 조금 한쪽으로 쏠렸던 경우고, 음, 예, 의외로 아이들이 기술지향주의 쪽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도 이거 토론하면서 은근히 이쪽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생태지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애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없다. 또 뭐 기술이 발전되는데 어느 적절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음, 환경이라는 거는 그 시기를 놓치면은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많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환경 오염이 좀 많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환경에 대한 감각과 애들에게 느껴지는 좀 감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자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일단 어려워하고 더 나아간 생각은 이제 아이들 학생들이 더 뛰어난 생각보다는 이제 기술 지향주의에서 생각이 벗어나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제 리사이클링, 환경운동 등으로 넘어가게끔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환경 쪽에 치우쳐서 학생들이 입장을 전개하거나 좀 환경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식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권윤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명제 판단 있잖아요. 명제 판단 기술지향주의와 관련된 건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150페이지 9번이요. 150페이지에 9번이요. 네. 아,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9번 보면은 요거 나오네요. 맞죠?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해주신다면 이거 150페이지에 9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사례를 덧붙여 주거나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수업 진행하기도. 저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50페이지 9번 지문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아무래도 생태지향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생태지향주의에 대한 언급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대립상을 잘 알게 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이해도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언급해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또 혹시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이제 좀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점 있으실까요? 다시 60쪽 돌아가서 음, 여기 62쪽이죠. 62쪽으로 돌아가서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약간 좀 벗어난 의견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주제가. 네네. 뭐 핵이라던가 아니면 댐이라던가 뭔가 좀 특정 주제로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네네. 아이들이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환경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범주가 크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를 좁혀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지향주의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도, 뭐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전기차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대기 오염,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수질 오염, 뭐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좀 좁혀가지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최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일정한 방향, 그러니까 환경 중에서도 대기나 수질 등, 뭐, 이런 식으로 범위로 좁혀준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리고 교재팀이나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서진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서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음. 오늘은 그냥 열심히 청강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네. 네네. 처음에 방향을 한번,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나시면, 이제 조금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거 적응하신 다음에는 좀 교재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은 선생님도 어떻게 수업하시느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뭐, 없으면은 저희 요거 넘어가 볼까요?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고양이와 시인처럼 동물들이 대화할 수 있다면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거는 좀 애들이 얘기 많이 하던가요? 일단 진행은 하셨나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최지아 선생님 이거 진행하셨나요? 저 어, 여러 수업 중에 한 수업만 진행하고 내용이 너무 뻔하게 나와서 그 다음 수업 네네. 잘 안 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뭐 전시를 해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돈을 벌겠다. 수업료를 아, 사용하겠다. 네.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어, 맞죠, 맞죠. 네. 이거 저희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네. 어, 뭐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 뭐 실험용으로 팔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네. 생각하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타임만 요걸 얘기하고 그 다음 타임은 다 안 했어요. 그냥 빼고 아, 넘어갔어요. 지나치게 경제적인 입장으로 네. 접근을 하는군요. 그래서 조금 진행하기 힘들었다. 네. 혹시 수완정자원이나 권윤미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시던가요? 권윤미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음, 아, 잠시만요. 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아, 창의적이에요. 아, 여기. 창의적이에요? 네네. 아, 재밌게 했어요. 어떤 류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던가요? 그냥 뭐 자기가 동물을 키우는데 동물이 특히 아플 때나 이럴 때 그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읽을 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럴 때 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네. 음, 그래서 애완동물에 아니,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니까요. 네네.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따뜻한 친구가 있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던가요? 그거 말고 근데 뭐 책의 영향인지 뭐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뭐 보호해주겠다. 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따뜻했던. 아, 네. 책에, 아무래도 책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네. 방향이 좀 다르네요. 이제, 이렇게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네. 자기가 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싶다. 아, 네. 그런 입장으로 그리고 좀 의견이 나왔나 보네요. 뭐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를 대신하고 싶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아, 친구를 대신하고 싶다. 네. 음, 네, 음. 그러면서 그 로봇으로 된 말하는 강아지도 사진 보여줬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보여주니까 좀 어떻던가요? 어, 그래도 뭔가 실제 강아지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는. 네. 음, 네. 네, 보여주시기도 하셨다. 로봇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교재에서도 뭐 이제 로봇과 인간의 공존 문제 다루면서 거기에서도 영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음, 학생들이 아마 또 이제 살아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말하는 거랑 로봇 강아지가 뭔가 반응하는 거랑 또 다르게 느끼기는 할 것 같네요. 네네. 음, 수완정자원도 지하쌤네 학생들하고 똑같았다네요. 소름 끼칠 정도로.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그랬었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려묘를 기른다거나, 반려견을 기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반려견을 기르는 친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권유미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좀 애완동물을 기른 친구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요거는 근데 그러면 창의적이의 주제로는 괜찮았던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또 있으셨나요? 혹시 좀 수업하시면서 이런 테마였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것들 있으셨나 싶어서. 혹시 다른 테마는? 뭐 생각나는 건 없으시죠? 네. 네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했습니다. 창의적이게 두 번째 거거든요, 이거? 네. 네, 진행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권유미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권유미 선생님 이거 진행해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냥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하고 싶어하는지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아, 네, 뭐 어떤 대답이 나오던가요? 솔직하게요. 근데 솔직하게 어떤 대답이 나오던가요? 어, 꿈이 부모님이 원하는 꿈과 본인이 원하는 꿈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집에서 어떤 게 되라라고 얘기하는 꿈과 네, 본인이 진짜 순수하게 관심 있어서 네, 예, 갖고 있는 꿈, 네. 보통 꿈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 친구가 그렇게 나눠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았고요. 아, 네. 음, 그리고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돈 현실적. 많은 백수 이야기는 꿈 얘기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 사실 이런 이야기 애들이 잘 안 하는데 되게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해주네요. 사실 막 본인이 원하는 꿈이나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네.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솔직하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뭐 따로 두 개로 나눠서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꿈이 네네. 뭐냐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면서 보통 첫 번째 말하는 게 그 부모님이 원하는 꿈, 두 번째 의사 같은 거, 두 번째 말하는 게 뭐 축구 선수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 네, 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한 명이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게 되죠. 네, 뭐 다른 친구들도 뭐 아빠가 회사를 물려받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왜 웃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아, 그렇게 나누는군요. 아, 사실, 아, 지금 수원 정대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친구들 사실 저도 많긴 했는데,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는데, 이제 좀 자전거 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이제 걷는 것과 바퀴 달리, 이제 사람은, 조금 이제 나오고 나서 얘기해 볼게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것들을 노력해서 이제 사람은 걸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자기가 이제 걷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제 걸을 때 뭔가 넘어지거나 뭔가 걸을 때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자전거 타기를 뭔가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래서 작은 것들을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음, 음, 아, 어머니는 오히려 자전거를 못 타는데, 엄마가 이제 자전거를 타게 도와줬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애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실 생각하면은 이제 날려고 한다. 뭐, 이제 무단히 노력해서 날고 싶은 하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크고 거창한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크고 거창한 꿈이 아니라 크고 거창한 꿈이나 어떤 진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혹은 10대 때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단기적 혹은 중기적 목표 같은 것들을 발표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지아 선생님께서도 이거 하셨나요? 요건 했는데요. 저는 네네. 잔소리용으로 했어요. 아, 잔소리용을 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큰 꿈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이게 네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본인의 의지가 어, 중요하다. 알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아무리 아, 환경이 제공이 되고 본인에게 신체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음,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해낸 거고, 음. 너네도 결국 여기 와서 수업 듣는 게 끝이 아니라 과제를 해와야지 날 수 있다. 아, 여기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이거 네. 나오면 이제 얘 봐라. 얘 이러고 이제 봐라. 할 수 있으면 뭐하냐. 해야지 알 수 있다. 너네도 숙제를 해와야 정기평가 성적이 오른다. 이러면서. 그렇게, 네. 잔소리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으로 네. 해주셨다. 네네. 네. 기회가 주어지고, 신체적인 능력이 된다고 해도 결국 날고자 하는 이만이 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지시켰다.
네네. 요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딱 그거죠. 이제 날고자 하는 자만이 날 수 있고, 날려는 의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뭐 공부에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삶 전체에서도 결국 날고자 하는 의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게 주제가 두 개 나오는 건 좀 어떠시던가요? 이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음, 그냥 다 해야 된다는 부담 없이 네. 뽑아서 썼어요. 네, 음, 창의적이에는 저는 건너뛸 때가 많아서 그걸 네네. 이제 잔소리 하려고 일부러 언급을 했죠. 아, 일부러 언급하게 됐고. 네, 네. 네. 권유미 선생님은 좀 어떻게 두 개 하니까 좀 어떻던가요?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창의적 이해를 좋아해서 네네. 뭔가 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파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음, 두 개 다 진행하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고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좀 이런 부분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편이에요. 음, 좀 창의, 쉬어가는 코너? 쉬어가는 코너처럼 네. 사실 학생들이 창의적 이해 같이 좀 자유로운 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개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한번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재팀에서 이거 두 개 들어가게 된 게 원래 이건데 이게 추가가 된 거죠? 혹시 지금 교재팀 대화 가능한가요? 음. 채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입사하기 전에 제작된 교재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거 수연쌤이죠? 수연쌤 맞죠? 맞죠? 그러면 수연쌤 이거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이거, 두 페이지로 갈까요? 이거는 네, 제작하실 때 이게 네, 아마 그걸 거예요, 선생님. 네, 이제 저도 이게 아주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먼저였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아, 이게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가벼운 주제를 만드셨고, 근데 네. 만들면서 요거를 이제 빼거나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두 개를 넣으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네네.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주제는 네. 약간 그 나오는 학생들의 답변이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두 네네. 번째 주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 첫 번째 주제는 삭제를 하고 두 번째 주제에 교사용 답변을 좀 이런 다양한 방향을 담으면 오히려 여기를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뭐 네. 다른 선생님들은 좀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유미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65페이지 질문이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64페이지 질문이 조금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65페이지 질문은 유지하고 64페이지의 질문을 삭제하는 방향, 요걸 음, 지우고 요것만 남기고 그리고 교사용 요거 답변에 조금 더 수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첨언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방향이 네네. 되게 뭐 꿈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그 꿈이 근데 뭐 매일 행복하기 사실 이런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직업관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직업관을 얘기해도 좋고, 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최지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사형 답변을 좀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어찌 보시나요, 권유미 선생님?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64페이지를 같아요. 좀 그러니까 재밌게 수업하신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 네, 답변이 다양한 거는 두 번째 질문이 더 다양했던 거는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음, 저 이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창의적이가 두 개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마 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네네, 이 처음이자 부분. 마지막일 텐데 요거 창의적 이해를 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두 개를 가끔가다 넣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음, 선택해서 해도 되고 사실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의하면서 네. 중간중간에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음. 이제 교재를 만드는 입장에서 통일성을 해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음, 자꾸 하나로 좁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근데 이제 네, 네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음, 저도 두 쪽이 실려 있으면 갑자기 둘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제팀에서도. 네네. 이 부분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들어가는 거, 만약에 계속 두 개가 들어간다면 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계속 두 개 들어가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국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교재팀에서 더 좋은 질문을 네. 선택해서 주는 거겠네요? 아, 네. 그 방향도,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 넣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네. 결국에, 네네. 하나를 넣고, 한번 조금 더 좋은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항상 조금 더 좋은 주제를 찾는 걸로.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 6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수업이든 그래도 조금 개방적인 질문이 답변이 나온 반면에, 64페이지는 뭐 조금 뻔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혹은 조금 의미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네. 64페이지를 빼고 65페이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글쓰기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네요. 이제 여기 다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거 다름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 요거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혹시 이거 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최지아 선생님?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네네. 주제를 바꿨었어요. 아, 이거 주제도 바꿨었어요. 네. 어떤 그래서 걸로 바꾸셨었나요? 지난 학기 때는 여기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배웠잖아요. 네네, 깡통식 맞아요. 그거 연계해서 5단계에 맞춰서 큰 이야기 틀을 정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써보자. 대신 캔가가 불시착을 해서 아, 맞다. 아, 그거 기억났다. 상 받았던 아, 예, 불시착을 기억났다. 해서 알을 낳고 고양이한테 이제 알을 맡기는 것까지는 확정이고 그 뒤에 네네. 이야기는 너희들이 전개 과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아, 맞아, 맞아. 5단계를 잘 나누어서 이야기를 쓴 친구한테 상을 줬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발단 전개, 너무, 위기 결정 결말 다섯 네, 단계 나누고 나서, 네, 어,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일부만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좀 상상해서 써봐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일부 단계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단계는 창작해서 써봐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최지아 선생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의문문이나 앞에 문해에서 다룬 개념을 글쓰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조건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조건을 만약에 주시거나 할 때 앞 단계에 나온 의문문이나 그리고 앞 단계에 나온 문해 파트의 개념들을 조금 적용해주는 방법도 이제 교재팀에서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교재가 좀 안정이 되고 그 의문 위치라던가 뭐 이제 나머지 위치 같은 것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로 연계성을 조금 살려서 이제 개념들을 조금 적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요거 글쓰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맞는 주제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3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조금 재미없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어떤 책의 완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주제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 왜 의미 있는가? 사실 잘 못 쓰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뭐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소수자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글쓰기 다음 주에 해오는 거 보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학생들이 쓴 글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배경하고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권 4주차에 핵심 내용 파악하기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거 지금 너무 같죠? 시간 160쪽인가 그럴 텐데 자 요거입니다. 요거인데 선생님들 이거 그 개념 부분에 요런 것들이 좀 적혀 있으면 좋잖아요. 종류, 장점, 원인, 예시, 개념 요런 것들 정리되어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그 제가 스터디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랑에 실려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수업 중에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설랑 수업 하시는 분들도 좀 어떨까요? 좋아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랑 5권의 2주차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도 적어 놓을게요. 화랑 5권 2주차에 실린 내용이다. 그래서 해당 파일은 제가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외우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좀 수업이 애초에 이제 요구하던 어떤 목표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올려지는 장소가 화랑 5번 2주차에 올려지나요? 네, 화랑 5권 책 2주차에 올려져 있는데 요거 이제 화랑 5권이 없는 분들 이제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네,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랑 5권 2주차에.
음.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업하시다가 여기 표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져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가령 이제 뭐 첫 번째 구독 경제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거는 유형이라고도 나오지만 막 종류라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표현들이.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원리도 나오고, 여기에서 뭐 선언 부분에 보면은 어원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뭐 어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주의 수업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좀 수업 진행하시기가 훨씬 편안하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수업 진행해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이거. 근데 이거는 객관식이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객관식, 이거, 그러면 이 169쪽을 또 이러면 또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이거 빈칸으로 두고 문항수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아예 주관식으로요? 네네. 어려울 것 이거, 같아요. 이거 사실 학생들이 이거 써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써보는 지금 훈련이 아예 없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 한 번쯤은 써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근데 지금은 사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준 다음에 요거 단어를 하게 되면 요거 사실 핵심어 찾기랑 똑같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을 본인이 이렇게 정리해보는, 명사용으로 정리해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 장의 목표하고 조금 배치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시간이 좀 어떠셨나요? 좀 수업 시간이 좀, 빡빡하신 편이었어요? 널널한 편이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 그렇게 아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음, 음. 혹시 권유미 선생님하고 정자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신가요? 수업 시간이 좀 어땠나요? 저는 빡빡하지 않게 여유 있게 나갔는데요. 네네, 쓰는 문제 자체는 좋긴 한데 아이들이 항상 좀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핵심어 찾기가 아니라 핵심 내용 파악하는데 의미를 준다면 그것도 선지형으로는 어려울까요? 선지형이요? 네. 지금 선지를 이거, 어렵게 해서 네. 이거처럼요? 네, 왜냐면 사실 쓰고 지우고 뭐 애들이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현장 과정에서는 제가 가르쳐 봤을 때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선지를 좀 까다롭게 해서 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음, 일단,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주관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권유미 선생님께서도 그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최지아 선생님께서도 아마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정자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문항대로라면 시간이 좀 남아서 오답까지 다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최지아 선생님도 권윤미 선생님도 시간이 막 빡빡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 혹시 지금 교재팀에서 지금 이거 문해 파트 선생님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네. 이거 조금 선생님께서 교재를 만드시지는 않은 파트인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어떨까요? 이거를 뭔가 주관식으로 바꾼다던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객관식처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어, 사실
아이들이 네. 어느 정도 쓰기 훈련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문장을 쓰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 조절하는 게 아직 좀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주관식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문항수를 엄청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어떤 장치를 넣어준다던가 조금 학생들이 뭐 잘 쓸 수 있도록 뭐 조건을 달아준다던가 단어를 제시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류의 방안을 이제 구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거 객관식 선지를 조금 어렵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객관식의 선지를 조금 더 이제 늘린다거나 어떤 그런 류의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라면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항상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세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조금 자꾸 핵심 내용 찾기가 핵심어 찾기처럼 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변형이 해당 있어. 부분 네. 소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고 네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요것만 이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 찾기가, 이제 핵심 내용 파악하기, 세트 2가, 핵심어 찾기 유형의 변형 형태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핵심어를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와 같다. 수정 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요 내용을 좀 전달해 두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하고 요거 논의해 주신 다음에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설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화랑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찾을 때 핵심어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요런 류의 문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핵심 내용 파악하기 첫째 주차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핵심 내용 파악하기 세트 1에서는 핵심어 찾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세트 2에서는 뒤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 뭐 이제 해결 방법 뭐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고르거나 적거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핵심 내용 파악하기에 맞도록 세트 2가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도 한번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학생들이 조금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훈련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로 이제 스터디를 마무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네요, 선생님들. 자, 수업 있으신 분들은 수업 잘 하시고 클리닉 있으신 분들은 클리닉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보세요.